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오후 1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긴급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지금 장 끝나서 나온 걸 보게 되면 외국인이 660만 주를 샀고요. 개인도 530만 주가 산 걸로 지금 떠져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산업은행에서 1300만 주에 대한 물량을 지금 무엇입니까? 블록딜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받아간 주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에서 27만 주, 연기금에서 67만 주. 그리고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산업은행에서 1300만 주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600만 주를 걷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가격의 블록딜 가격이 대략적으로 얼마죠? 8만 1,300원에서 그다음 얼마죠? 8만 1,700원 정도의 가격에 받아간 걸로 된 거 있는데 이들이 받아간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매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UBS 창구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 부분 보시게 되면 봐봐요. 100만 주를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블록딜 한 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산 주체로 지금 떠져 있죠. 자, 결국은 뭐냐면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이들이 이제까지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던 물량들 있죠. 손실권에서 있었던 이런 공매도 물량들 그리고 대차거래를 통해서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들이 공매도를 100만 주씩 행사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대차거래를 상환, 즉 공매도를 활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을 계속 상환하면서 나머지 있는 부분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빠진다의 그제부터 때리고 있었다는 거였네요. 결국은 뭐냐면 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깬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이들은 똑같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위치를 좀 감안했을 때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였을까요? 그죠? 자, 이때 있었던 부분에서 국방장관 온다라고 해서 올랐던 부분, 그죠? 요 부분에서 한 요 정도 사이즈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81,100원이라는 가격을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죠? 깨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영상을 제작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탈시키려고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영상 하나만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응 전략 제가 내일 짜드릴 거니까. 자, 제가 12시간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예, 요 장중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81,700원이라는 가격 내외에서. 그러면 우리는 81,700원이라는 가격을 무조건 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긴 합니다. 왜 그럴까?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을 딱 노출시켰을 때는 그 가격에 대한 바운드링을 지키려고 안 하고 심미적으로 깨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한번 일단 1차적으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고요. 제가 자, 일단 81,700원이라는 이 블럭딜 가격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심미적으로 그들은 이탈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 블럭딜 가격은 허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했어요. 4월 28일 하나오션 전략. 뭐라고 했습니까? 당일 2시에 발표될 실적은 이렇게 나올 건데 공매도꾼들은 과거처럼 움직이겠죠. 급락 주의하세요라는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전략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 10만 원을 깨질 확률이 있습니다. 왜? 9에서 10이라는 가격을 돌파할 때 보통 저항이라는 게 존재해요. 설령 이게 89,900원이라고 하더라도 9만 원으로 이렇게 돌파할 때는 항상 뭐죠? 호가에 대한 법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크로스 체킹해 보면서 제가 타점 잡아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자, 이때 제가 크로스 체킹이 필요하다고 했죠. 뭡니까? 뚫어낼 때 9에서 10을 가거나 그리고 어떤 활동이 분명히 있다. 자, 이거 영상이 제가 라이브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좀 매끄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은 축소되든가 다른 업종이 무너지는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수를 3천, 4천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외적인 환경상.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시장에서 넘버원으로 보는 거는 맞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정 중에 있는 게 4월 30일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정돼 있고 하나 시셉 이것도 역시나 계열사 이제 실적 발표 예정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인 이 하나오션의 이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 연결 실적이 발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3분의 1은 조금 덜어낸다. 이 전략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장전 4월 28일 월요일 6시 34분에 영상을 시작했었어요. 이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때 4월 24일에 실적 발표 있었을 때와 동일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볼게요. 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이렇게 꾹꾹 누르시게 되면 뭐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출이 잘 되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채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작년 이맘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전자공시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전자공시상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슈 중에 최근에 뭐 오스탈 관련된 이야기 나오지만 이때부터 있었던 부분이에요. 미국 방산업체 오스탈 인수하겠다. 없었던 사실이 아니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4월 18일 2024년 작년이죠. 결산 실적 예고 공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24일에 영업이익 잠정 실적 발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실적 발표는 4월 24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28일이니 예정된 시간에 작년에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형태는 어떻게 됐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2024년 18일에 자, 우리 실적 발표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죠? 여기까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자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저는 여기서 커버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24일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시초가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0.86%로 시작을 하고 전날에도 이 부분 보시게 되면 한 10% 정도 올라서 끝났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여기요. 여기서 0.86%에서 시작을 하고 4.75%까지 올랐다가 0.86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안 이 박스권에서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자, 정확히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좋아요 버튼도 200개나 달랐었네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비중의 축소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때도 4월 달이었어요. 실적 발표 시즌 바로 전에 주가 급등 나오고 전날 급등 나오고 갭으로 5% 정도 상승했다가 종가를 0.36에서 마무리 짓고 나중에 갭하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었다. 그죠? 결국은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 그래도 나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블럭들에 대한 부분도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주식타짜 안기수 일단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실적 발표를 했던 때와 유사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갭으로 상승하면 일단 50% 덜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블럭들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심산이 있습니다. 왜? 과거에도 역시나 이 CB 산업은행에서는 실적에 대한 뭐죠? 개선세가 있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참고하시고 비중 늘어놓은 것은 재매수 타점 잡도록 합시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대로 단기 거래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종목도 하나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내일 타점 잡을 거고요.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하나오션의 한 그리고 연령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올해 50대 중반인데요. 여러분들 이 타점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한다. 분명 오늘도 81,700원이라는 가격을 의도적으로 한번 깰 심산이 크다. 왜? 필드에서 몇천억을 운영해 봤을 때 항상 이런 결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늘 받아갔던 600만 주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팔지 않는가? 아니요. 내일 반등 오면 분명 이들은 비중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중을 줄이는 시기에서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그 시기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010-8345-3409입니다. 한 그리고 연령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생의 선배님들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는 긴급으로 영상을 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의들의 의도는 정확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서 뭐죠? 비중을 덜어놓는 역할에 산업은행도 가담을 했다는 거. 자, 이게 조금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현재 요렇게 장대 음봉을 2번 맞았기 때문에 내일 한 번의 V자 반등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내일 분명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의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단발적으로 상승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고점에 대한 부분과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눈 감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3만 원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이 부분 오면 무조건 매수하자. 손절매하지 말고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중을 덜어두는 시기와 진입하는 시기를 정확히 알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똑같이 10만 원 언저리 갔지만 우리의 평가 금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50%의 현금을 가지고 지금 다시 재매수 타점을 고민하면서 나중에 10만 원, 20만 원 갔을 때 우리는 20만 원, 30만 원 가는 평가액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을 텐데 내일 뭐 타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잘 못 잡히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예, 그리고 연령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전략대로 분명 여기서 눈 감고 매수 비중에 들어놓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양반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3주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4월 4일자의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어요. 왜? 저는 이때 손절매보다는 이렇게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좀 중요한 부분을 볼게요. 자, 한 반 정도 이상은 소화되었다. 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거 아시죠? 제일 많이 뺀 놈이 반등을 주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텼던 주도 업종이 먼저 올라간다.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딱 하나요. 지금 이슈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봐봐요. 저는 감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라왔던 이 부분.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때 발생됐던 부분이 뭐였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썼죠? 미중 무역 갈등. 여기서 독일 조선사가 결국은 중국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세척의 배를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움직였던 건 뭐예요? 쭉. 이 뜻은 뭐냐면 여기는 분명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64,600원에 우리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국방장관 온다라고 해서 올랐고 국방장관 안 온다고 해도 여기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악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노선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64,000원. 그리고 요 밑으로 막 순간적으로 깬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여기는 우리가 지지선 역할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하게요. 항상 주식 투자는 가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분명 64,000원을 깨졌을 때는 매수의 기회. 그리고 8, 9, 10이라는 라운드 피겨.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비중에 들어놓음.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4월 14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4,000원에서 진입했던 물량은 그대로 들고 가자. 그죠? 커버리지를 도와드릴 때는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팔아야 될 때, 정확히 팔아야 될 때는 비중의 조절. 이게 바로 주식 투자에 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건 우리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짜 안규수였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수인 이유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주식 타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 한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입장 문자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 자, 요 방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주도 업종을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10억 만들기는 쉽게 될 수 있어요. 1기, 2기, 3기, 4기 전부 다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자, 금전 요구하지 않고 연말 기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저 개인 번호니까요.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인생의 선배님들이 있을까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일 먼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는 전략대로 가야 됩니다. 내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쫓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되는 상황에서 흔들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타이밍 잡으면서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짜한 교수였습니다.